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반대가 높게 나와 소통 부재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5분) 도시 비전 투어가 북구에서 진행됐습니다. 북구 주민들은 덕천동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만덕동 스포츠센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시청에서 부산상공회의소로 이전해 확대 개편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에서 놀이를 주제로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발 아침 체인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며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시가 뒤늦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반대가 높게 나왔는데 주민 목소리보다 사업비 확보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굳이 여기를 또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는 서구 주민 중에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서구 주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5,700여 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반대 목소리는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부산시가 서구 주민 500명과 서구를 제외한 부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축구 전용 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서구 주민은 찬성 62.1%, 반대 23.4%, 서구 외 주민은 찬성 65.6%, 반대 10.1%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조달 사업 방식을 묻는 물음에는 서구 주민은 반대 54.1%, 찬성 25.2%, 서구 외 주민은 찬성 34.2%, 반대 3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섣부른 사업 추진으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 축구 전용구장이 아닌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공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여론 수렴보다는 사업비 확보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부산시는 재개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과 소통하겠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의 재개발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의 형태와 모습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당분간 사업 재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 대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덕천동 커뮤니티 시설과 만덕동 스포츠센터 건립이 제안됐는데요.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북구에서 15분 도시 비전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15분 거리 안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져가는 것이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핵심입니다. 내 집 가까이에 건강이든 교육이든 또 복지든 또 문화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촘촘하게 제공을 해주고. 북구에선 두 가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덕천동 숙등 어린이공원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것. 어린이들을 위한 들락날락과 주민 공유센터를 비롯해 마을에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까지 어우러진
복합교육문화 거점시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덕천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덕동에선 체육시설을 요구했습니다. 만덕일동 물소리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간과 수영장을 갖춘 스포츠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스포츠, 교육,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면적이 좁아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스포츠 센터 땅이 적고 그거 하다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으면은 또 지을 수 없으니까 더 좋은 데가 있으면은 저 찾아보고. 박 시장 역시 북구와 논의에 제한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은 이제 부산은 바다가 아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오태원 북구청장은 화명 만덕간 연결도로와 화명 장미브릿지 건설 사업 등 핵심 현안들을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가 부산시청에서 부산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시는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이 확대된 만큼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서구 화전산단에 있는 한 여성 기업은 경영 악화로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기업 입주단지라 일반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애로를 해소한 곳이 부산시의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이처럼 지역 소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업 지원 역할을 하는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가 확대 개편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시청에 있던 센터를 부산 상공회의소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여기는 동서고가도로 접근하기가 쉽고 산단에도 좀 가깝고 그래서 더욱더 애로사항을 발굴을 신속하게 하고 심도 있게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는가. 새 센터는 면적이 약 70제곱미터로 이전에 비해 4배나 커졌습니다. 상주하는 직원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센터 업무도 확대 개편됩니다. 센터는 지난해 기업의 애로사항 260여 건을 접수해 170여 건을 해결했습니다. 또 주요 산업단지의 150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 등의 기업 애로사항 41건도 건의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27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현장 방문 활동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부산 상공회의소를 지원할 별도 실무 인력을 파견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기업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아침 체육 활동인 체인지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놀이 속에 숨겨진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발 아침 체인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 아침 체인지. 수업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 체육 활동입니다. 20분 정도 운동을 통해 잠을 깨우고 두뇌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부산 전체 학교의 94%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에서는 아침 체인지와 관련된 놀이를 주제로 다양한 과학 원리를 풀어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리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체험형 실무 및 디지털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과학적 원리와 아침 체인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건강, 인성, 두뇌를 향상시키는 아침 체인지 실천 의지 다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아침 체인지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와 축구 체력 측정 등 실물 체험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축구, 야구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 체인지 할 때는 선생님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래서 보드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했어요. 아침 체인지 할 때는 우리 엄마가 데려다 주라고 해서 맨날 빨리 가면 좋겠어요.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0월 아침 체인지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운영 성과 공유와 교육 공동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5월 대구 달서구 도원동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건축주가 착공계 취하를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원지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인근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환경단체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도원지 일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건축주가 최근 관할 지자체에 착공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착공계 취하는 스스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하원이 들어와서 취소를 한 거고요. 착공계를. 건축 허가 자체는 나중에 2년이 지나면 취소 대상이 되는데. 착공계 취하는 건축주가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착공 허가 조건에 학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업자도 여러 차례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여러 분 왔다가 가셨는데 이 자체가 학교에 너무 큰 피해가 있고 학생들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저야 여기서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착공계는 취하됐지만 건축 허가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은 지금도 건축 허가 취소를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착공은 취하됐지만은 근본적으로 골프장 허가했는 거를 저희들은 골프장 허가를 완전 취소될 때까지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할 겁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 20m도 안 되는데 골프장에 들어선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해 다시 착공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월강 수변공원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대구 시민공원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착공을 막아냈다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자연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앞세워 건축주로부터 착공계 취하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BTV의 역할이 컸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편에서 힘을 보태주셨고요. 언론계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지만 특히 BTV에서 매번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각 언론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특화거리가 때 아닌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멀쩡한 화강암 판석을 걷고 아스팔트를 덮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한쪽에선 도시가스관이 지나고 있는 바로 옆으로 굴착 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편도 1차선 도로에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진동과 소음, 먼지는 물론 차량 정체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장 작업을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구청하고 관계가 있겠죠. 열흘이 지나 다시 찾은 거리. 화강 판석은 사라지고 울퉁불퉁 아스팔트가 포장돼 있습니다. 동래구청은 민원이 이유라고 답합니다. 이번 출구 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많이 파손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먼저 다 했고 이제 그 뒤쪽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 드는 비용은 5억 원.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나머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곳은 평소 차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도 많은 곳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 정비는 동래구청 신청사 앞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굴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옆으론 도시가스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공사 전 협의가 없었다고 항의합니다. 전혀 받으신 게 없습니다. 받으신 게 없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자는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저기 옆에 안 들어가는데 오늘 저기가 복구해야 돼 이제 다시. 도시가스에 공문은 가 있어야 한다고. 도시가스는 모른다고. 저 근데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제가 해결할게요. 이곳 역시 현장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지자체의 이유 없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처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건 아닌지 우죽순 벌어지는 암행공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국물가협회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1% 정도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 등으로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가시면 성수품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의 채소 코너. 시금치를 파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달 폭염으로 인해 출하량이 크게 줄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찾는 손길도 공급도 뚝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연하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니까. 찾는 분들은 없어요? 있죠. 근데 있지만은 너무 비싸니까 최저가가 뭐 시장에서도 뭐 5천 원, 만 원씩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선뜻 못 사시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는 거죠. 배추나 저런 걸로. 한국물가협회는 추석을 3주가량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28개 차례용품 비용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올해 전국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마련 비용은 28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9%가량 상승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기준 차례상 비용은 36만 4천 원 수준으로 전통시장이 21%가량 저렴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6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36만 9천 원 수준으로 전통시장과는 10만 원 정도 가격차가 났습니다. 전통시장 기준 2014년 추석 차례상 비용 19만 8천 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상차림 비용은 45% 증가했습니다. 도라지와 고사리, 대추, 배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단 기준 193% 오른 9,300원 수준으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채소류 가격들도 저희가 여름에 와서도 장마 계속되고 폭염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높게 지금 가고 있는 경향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예년보다 그 기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게 될 1주 전이나 그때쯤 되면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가격이 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나아지고 출하량이 늘면 성수품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18일까지 추석 수출입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세관은 수출입 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기간 검역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선 검사율을 높여 집중 검사할 방침입니다. 부산 법원 청사에는 숨겨진 미술 전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이 젊고 소외된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도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진 그림. 이 안에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다릅니다. 코를 들고 입을 벌린 코끼리 그림. 이 안엔 고래와 얼룩말, 악어 등 온갖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사람과 동물, 집과 차 등 익숙한 소재로 재미나게 표현된 그림들. 이 그림들의 주인공은 발달 장애를 가진 시각 예술 작가들입니다. 블루아트 작가들에게는 자아 정체감을 높이고 또 장애 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몸과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장애 작가 모임인 블루아트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전입니다. 9명의 작가들이 가족과 행복, 여행, 꿈 등이 제목에 들어간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의 장소도 이색적입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역 주민과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고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 직원과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은 오는 10월 개관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100여 명의 작가들이 개인이나 단체전으로 400여 작품을 이곳에 선보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내년 전시 신청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한편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에서 10회째 맞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4일 부산 지역 127개 고등학교와 29개 지정학원에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부산에서는 재학생 2만 1천여 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4,800여 명 등 모두 2만 6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 시험으로 수험생들은 실전과 같이 시간을 안배해 시험을 치르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학습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